20대 초반에 학교를 다닐 때 건강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좀 휴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대 졸업할 시기쯤에 24살쯤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사법시험 공부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제시 떨어지고 나서는 한 1년 정도 그냥 확 쉬었고요. 그때 좀 회복을 해서 다시 시험 공부에 도전한 케이스입니다. 네. 지병이 있으시고 이랬던 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일단 타고난 체력이 완전 약골이었고 제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2.3kg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소하게 태어났고 약했는데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내 체력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거죠. 체력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아지나요?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었냐면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몸무게가 38kg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38kg?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잘 못 먹고 잘 체하고 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는 해야 하는데 또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아프니까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쉬는 게 제일 좋은데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사실 쉬라는 말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제시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 쉰 거죠. 완전 체력을 회복해야 될 기간이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사실 무리한 운동도 오히려 체력을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을 단기간에 내가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욕심으로 막 헬스를 하거나 수영을 하시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셔야 되고 산책 이런 걸로 좀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좀 버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소진하는 운동은 안 된다. 네.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안 될 때는 운동을 생존을 위해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정말 생존 운동을 했죠. 그리고 고시 준비하기 전에 사실 그런 체력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공부하기 전에 체력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휴학했던 거는 생존을 위해서 휴학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체력을 많이 쓰고 수능을 봐서 힘들었던 상태였던 거고, 그때 좀 쉬긴 했는데 체력을 다 만들어 놓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4학년 때 고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힘든 상태로 그냥 버텼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진짜 말하자면 진기가 다 솟아오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시 떨어지고 나서는 완전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사실 멘탈 문제이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는 이유와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계속 흔들리고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엄청 아프실 때는 어느 정도 느낌을 받으셨어요? 막 예를 들어서 저는 아프진 않았지만 책을 보면은 활자가 잘 안 들어오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감기 걸렸을 때 그런 적이 한 번은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이제 아파서 체력적으로 공부 안 된다면 어떤 느낌이 구체적으로? 이게 아파보지 않은 친구들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일단 허리나 온몸에 힘이 없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바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그럼 네.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땐 쉬어야죠. 아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적도 있고 저 초시 봤을 때는 몸이 너무 예민하면 약물이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니까 그냥 바카스를 말해도 되나요? 바카스를 마셨을 뿐인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각성이 너무 몸 안 돼가지고. 너무 몸이 쇠약한 상태니까 그 미세한 약물에도 엄청 영향을 받아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시 시험장 못 갈 뻔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공부에 신경을 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1순위는 체력이에요.
내 몸을 일단 제가 컨트롤하고 네.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자는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먹는 것도 새끼를 잘 챙겨 먹고 산책이나 그런 스트레칭을 꼭 하고 제 몸을 돌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나머지 시간에 공부.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네.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좀 그러셨어요? 계속 네.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와서 고등학교 때 너무 체력을 소진해서 없는 상태로 없는 상태에서. 네,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2학년 때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휴학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시간 자체를 좀 공부 시간을 길게 잡아야겠네요. 기간 자체를.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리하게 제시에 합격하려고 했던 게 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지 않는 스케줄이었고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안 맞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근데 되게 이해도가 높고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읽을 수 있고 잘 암기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잠을 더 자고 이런 나만의 페이스를 찾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공부 다시 시작했을 때는 좀 요령을 찾았죠. 그때. 기본적인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탕이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은 쉬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저 공부할 때는 세븐일레븐이 유행이었거든요. 편의점?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공부한다. 그래서 좀 그 같은 학교나 도서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거기에 맞추려고 좀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되면 잠을 뭐 5시간, 6시간 자는 건데 그게 이제 체력이 좋은 사람은 잘 맞지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힘든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왠지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늦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그걸 쫓아가려고 하다가 좀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차피 내가 합격을 할 거면 길게 보고 그러니까 공부 기간, 다시 체력을 좀 재생하는 휴식 기간, 다시 공부해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야겠네요. 근데 오히려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내가 공부하고 자고 운동하는 시간을 좀 잘 조절을 해서 남들보다는 좀 공부 시간이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중간에 그렇게 확 쉬는 시간이 없더라도 남들보다 한 1, 2년 정도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제가 체력이 완전 바닥을 찍고 1년 정도 쉬었을 때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충전의 기간이었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쵸,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시만에 붙는다는 게 2년 반 만에 붙는 거였는데, 빠른 편이거든요, 사실. 근데 다들 그 30% 정도의 수험생들이 그 기간에 붙는데, 내가 그 30% 들지 못한다는 거에 자괴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저처럼 4시나 5시에 붙는 분들이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리하다 보니까 체력을 바닥을 찍고 건강을 많이 잃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 생활을 좀 변호사님 그럼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그 막판에 막 한두 달 12시간, 13시간 공부할 때 빼고는 6시간에서 8시간. 네. 조금 몸에 무리가 안 가게. 네.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 하고 대신에 공부 분량을 그 안에 소화하려면 엄청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네. 시간보다는 어떤 좀 공부의 순도, 집중력, 그냥 효율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부라는 게 내가 머리 얼마만큼 남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그냥 오래 앉아 있었느냐. 네, 맞아요. 그냥 강의를 얼마나 듣냐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수험생 분들이 저희 때랑 다르게 예전하고 다르게 그냥 강의만 다 듣고 그냥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되게 많아서. 저는 강의를 뺀 시간이에요. 강의를 뺀 시간? 아, 강의도 듣고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그 시간 따로, 그러니까 저 혼자 소화하는 시간이 아시잖아요. 사법시험 공부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막 10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해도 그거에 너무 영향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공부가 다른 사람들 공부 시간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그래도 되게 욕심도 좀 있으셨을 거고 네. 어릴 때부터 그래도 공부도 잘 해오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건강 때문에 시험이 좀 빨리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 좌절도 많이 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초시 때부터 합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변에. 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담감 너무 컸고 저도 제가 사실 50까지 공부할 줄 몰랐고 중간에 그만두라는 좀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고 왜냐면 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수험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이 시험을 일단 선택을 했고 아무도 이거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사실 떠날 수 있는 거고 떠난다는 결정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한 선택이니까 책임을 지고 어떤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설정한 기간 내에는 합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고 이게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감이 많이 쌓이고 좌절도 학습하는 것 같거든요. 좌절도 학습한다. 네. 그래서 자꾸 무기력을 학습하고 내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믿음. 할 수 있다. 네, 생각. 나는 잘 될 것이고 잘 할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도전해야겠다 생각하신 건가요? 그때는? 그죠. 저는 쉬는 기간 동안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도전해서 나는 합격을 해서 여기를 떠나겠다. 그런 의지는 딱 있으셨네요. 네. 네. 보면은 수험생 때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진짜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 조금 변호사님이 이제 건강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하셨지만 예전보다 주변에 보면은 그냥 이제 진짜 정처 없이 시간만 좀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전략 사실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는 합격할 거니까 체력을 갱생을 시켜야 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쉬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전략적으로 쉬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맞아요. 허송하다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년이 금방 간다는 게 고시생들이 좀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조금 놀다가 약간 가을바람 불면 공부 시작했다가 다시 시험 치고 낙방하면 다시 또 놀고 막 1년 금방 가고 그죠. 근데 변호사님 그 시간을 현명하게 쓰셨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시간 동안 목표가 그래도 뚜렷하셨으니까 참 뭐 그래도 그 힘들 때 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내가 시험이 되겠다고 나를 좀 주변의 기대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기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책임감이나 기대는 너무 부담이 됐고 오히려 저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이걸 원하니? 정말 하고 싶은 거니? 너가 법조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명상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때 제가 썼던 일기들 보면 되게 처절해요.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그때 궁금한데요. 처절하고 막 좌절도 많이 들어있고 힘든 소리도 많이 적혀 있는데 결론은 그래도 잘할 거야 힘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응원 편지를 많이 썼더라고요. 자신에게 응원 편지를 네. 쓰셨다. 일기는 건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쓰긴 했는데 모아둔 걸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좀 모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때 플래너 아시죠? 네네. 다이어리와 함께 그 옆에 이제 여백에 이제 저에 대한 느낌이나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나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 같은 거 간략하게 쓰는데 한참 제시 준비하고 뭐 시험 준비할 때 썼던 것들 보면 길어요. 감정 같은 것들. 네, 힘든 걸 거기다 다 토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그래도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고 난 널 믿어라는 결론. 전 그래서 앞부분은 되게 절망적인데 뒤에는 희망이 있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했구나. 짠하더라고요. 한번 사실 또 변호사님의 얘기를 꾸준히 쓰셨지만 저는 걱정 노트를 썼는데 2-3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이게 항상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 고민에 휩싸여 있구나. 진짜 근데 눈에 딱 보이면 그때부터 쉽거든요. 내 고민은 4개밖에 없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는 시험 후사법을 제가 완전 새로 시작할 때가 6개월 정도 남은 때였어가지고 그때 너무 불안했어요. 맨날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얘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다 버렸거든요. 지금 버렸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변호사님. 진짜 근데 궁금해요. 불안하지 않은 수험생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수석도 불안하잖아요. 수석도 불안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 노트 같이 자신의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종이로 옮겨 적는 게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그거를 사실 뇌에서 종이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다 옮겨버리고. 오, 네. 걱정을 일로 네. 종이로. 그래서 머리에서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요. 더 좋은 거는 그걸 찢는 거예요. 찢어요? 네. 찢어서 없애버리면 그 물리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요? 네. 만약에 너무 좌절스러우면 욕이나 나쁜 말을 적어도 돼요. 찢을 거니까. 맞아요, 찢을 거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부정적인 걸 다 뽑아내고 없애버린다라는 어떤 의식적인 과정인 거죠. 그게 적는 게 더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게 말을 하면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또 나를 공격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적는 거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순화된 방법이에요. 네.